외국인 어학연수생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어학연수생 등 71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전북도 교육감 선거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에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천 교수는 37%의 득표율로 단일 후보에 뽑혔습니다. 전북 지역 기초의회에서 장애가 없는 투표소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3만 원 선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수용품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이 20만 7천 원 선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모 대학에서 발생한 외국인 어학연수생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16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6명, 군산 27명, 익산 16명, 완주 9명, 김제 8명 등입니다. 전주 한 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어학연수생 등 71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이들 확진자 대부분은 같은 국적으로 평소 식사를 같이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 만남과 교류가 잦았습니다. 바이러스는 타 대학까지 번져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코로나19 발생 2년간의 기록을 숫자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함께 보시죠. 무슨 숫자인지 바로 알아보시겠나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자, 벌써 만 2년이 넘었는데요. K방역이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 이어서 보시죠. 4와 7,849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나온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먼저 1차 대유행이었던 대구 신천지발 유행에서 또 2차 서울 도심 집회발 대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15일 국내 최다 확진자는 7,849명으로 역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11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어서 또 복잡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나온 숫자는 71만 명,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뜻합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71만 2,503명이었는데요. 그 뒤에 1억 1,242만 회는 국내 백신 접종 횟수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 20일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차가 4,453만 회, 2차가 4,367만 회, 그리고 3차 추가 접종이 2,421만 회였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코로나19였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사 백신도 2차를 넘어 3차까지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증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먹는 알약으로 백신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여를 시작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치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엄중식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와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증상 완화 효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임상연구에서는 한 88% 정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감소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처방을 해보면 현장에서는 이 88%보다는 조금 낮은 중증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현재 진행 중인 먹는 치료제 투여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투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이 공급 물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에게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 대상으로 정의한 그런 환자는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그 면역 저하자인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고 5일 이내의 상태이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증 또는 중등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투여 대상입니다. 네, 먹는 치료제 대상자와 투여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투여되고 있는 먹는 치료제에 대한 주요 성분도 궁금합니다. 어떤 성분들인가요? 지금 팍스로비드는 이제 실제로 그 두 가지 성분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성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약의 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리토나비어라는 성분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두 가지 성분을 복용하는 형태로 지금 처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경구 치료제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몰루피라비어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상품명은 라게브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약은 워낙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임상 연구를 했고 약 3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 중증 환자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 주요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먹는 약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그 5일 동안 하루 2번 3알씩 한 번에 3알씩 복용을 잘 끝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이제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 처방 대상이 이런 적응증에 잘 맞는 환자인지를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제한이 되어 있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분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시던 분들 중에 그 기존 약물들이 이 팍스로비드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지금 복용 중인지를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보기 드물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도내 기초의회에서는 장애가 없는 투표소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도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시의원들이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이정자 의원을 비롯한 12명. 이들은 투표소 현장이 높은 턱이나 좁은 입구, 점자 안내 시설도 미흡해 여전히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불편함 없이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강구하라.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앞서 정읍과 남원지역 기초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돼 갈등과 혼란이 여전하다고 비판합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부처 또한 이분화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종합적 계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군산과 익산, 부안 등 도내 시군의회들은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교육부 관리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건의안들은 청와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보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오는 6월 7일은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소위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에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이한근 전 전주교육장과 차상철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3명이 참여했습니다. 천 교수는 지난 17일에서 20일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와 선출위원회 선출위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37%의 득표율로 단일 후보에 뽑혔습니다. 이한근 전 교육장은 34.8%, 차상철 전 지부장은 25.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3만 원 선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올해 설 제수용품 평균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3만 3,8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수용품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이 20만 7천 원 선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형마트 24만 1천 원, 중소형 마트 24만 2천 원, 백화점 30만 1천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